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이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하는 구마을 3지구의 재건축 단지인 DH 대치 에델루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분양했던 강남 단지들에서 각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을 쪼개서 보았죠. 어떻게 쪼갰냐?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각 단계별이나 지역별로 배정 세대수를 살펴보면서 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당첨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반 공급 1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별로 실경쟁률과 1주택자 추첨제 비율 등 감안해서 얼마나 당첨이 어려운지 강남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라내어 여러분들께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규모 300세대 이하급인데 현대에서 DH라는 브랜드, 최고급 브랜드를 박아놓았죠. 16층 8개 동에 282세대 중 일반 분양 72세대를 공급합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이때고요. 특별 공급은 10월 8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10월 10날 목요일에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기타적 1순위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입지는 너무 좋죠. 제가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강남구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가장 중앙에 대치, 그리고 넘어가면 위쪽에 청담, 위쪽으로 넘어가면 반포, 물론 압구정도 있지만 아직 신축이 없잖아요. 신축이 들어선 동네 중에서 한국의 아파트 값을 가장 세게 리딩하는 단지들,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 이번에 대치를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설명과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청약 분석 영상이다 보니까 당첨이 진짜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대치도 학원가도 이렇게 있고 유명한 학교들, 그 다음 백화점들, 코엑스 주변 너무 좋죠. 경기고까지 써있네요. 이 위치가 우리나라 최고급 학군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독보적이다라는 내용까지 있고,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겠죠. 입주가 내년입니다. 전매 제한은 3년이지만 내년부터 입주하고 나서는 팔 수 있다. 거주 유무는 2년. 이론적으로는 팔 수 있는 시기가 2027년 8월 이후부터 팔 수 있다. 앞으로 3년 후입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중요한 건 투기과열지구는 전부 다 20%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계약금을 최대 20%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조건 20% 고정이다. 계약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돈이라도 빨리 땡겨받아서 공사비로 쓰거나 조합 운영에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중도금 60% 중에 50%만 대출 나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10%는 잔압이다. 이 중도금은 굉장히 촘촘한 간격으로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가 올해 12월, 2차 1월, 3차 3월, 4차 4월, 5차는 5월 이렇게 내는데 1, 2차가 15%씩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5차가 10% 금액 25년도 5월에 낸다. 이거는 아마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8월에 입주하니까. 연체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게 되면 얼만큼 매달 연체금을 내는지 계산이 쉽게 가능합니다. 또 특이사항이 있어요. 예비가 900%이다. 오타인 줄 알았죠? 500이 아니라 900이다. 즉 9배수. 공급 세대수의 9배란 얘기예요. 59 A타입의 경우 10세대를 일반 공급하잖아요. 물론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공급 기준이면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있다고요? 네, 9배인 90번까지 있습니다. 희망 고문을 더 많이 주겠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비수를 책정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원펜 탔을 때처럼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약금이나 자금 계산 흐름 잘못하거나 입주 시기에 대한 부담 등등 때문에 계약 취소를 당하거나 자체적으로 아예 계약을 안 하는 분들이 비율이 은근 높아요. 또 공급 세대도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예비 순번을 많이 확보해 놓으려는 것도 의도가 보입니다. 분양가는 저렴하죠. 59, 74, 84, 94. 시세 차익은 84 기준에서 무조건 10억 이상 보고 간다. 호객노노 학원가 지도에서 보이는 학원가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의 1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1등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마을 3지구 DH 대치 에델루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굳이 아쉬운 거 한 가지 꼽자고 하면 삼성역 2호선까지 걸어가도 15분이고 선릉역까지 걸어가도 20분 가까이 걸리고 대치역까지도 10분대 걸어야 됩니다. 한티역도 10분대예요. 한쪽에 쏠려 있거나 이러면 역이 가까울 텐데 역을 살짝 땀나게 걸어가야 된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적정 가격은 얼마나 될까?
이 아파트를 갖고 왔는데 워낙에 그 대치약군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잖아요. 넘어가면 도곡 레슬이 있고 이쪽이 레드필이라고 불리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1, 2단지가 있습니다. 그 레드필이 대치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걸 기준 잡으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비슷하게 가겠지만 현재는 어디 아파트에 앵커를 두는 게 좋으냐. 바로 단지 아래에 있는 이쪽이 하이스턴이라고 있습니다. 대치동 레미안 하이스턴인데 리모델링 아파트예요. 이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대가 43평형이 대치 아이파크 가격과 맞닿습니다. 제가 3년 5% 원룡이론을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역세권과 덜 역세권임을 또 감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다 보면요. 적정값 계산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30억 나누기 70% 곱하기 85% 그러면 약 36억대가 나옵니다. 딱 이 가격은 옆에 있는 대치리엘의 호가와 맞닿고 더 신축임을 감안하면 미래가치가 포함된 가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보다 몇 억 낮게 봐도 앞에 분양가가 이만큼이다 보니까 10억 이상 차익이 충분하다. 즉 앞서 분양했던 르엘만큼과 반포만큼은 아니지만 방배와 반포 중간 정도의 현재로 보이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당장 보이는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 때 얼마나 잘 파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담 없이 이 좋은 아파트를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빠르게 반란해 보는 작업 하겠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그 중에서 일반공급을 가점제와 추첨제 1주택자 추첨제로 나눠볼게요. 없는 부위가 많이 보이죠? 이런 거 없앤다. 즉 1주택자 추첨제는 물량이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59A와 84B 타입 중에서 고른다. 가점이 낮아서 추첨 자체만 기다려야 되는 분들은 청약하지 말아야 될 게 딱 두 개 있죠.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른다. 그 다음 가점제는 어차피 74점 역시 고정해서 당첨이 될 겁니다. 제가 방배에서는 69점 당첨 가능하다. 그 다음 청담 르엘은 무조건 74점 이상 넘는다. 다 예언을 했고 모조리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대치도 74점 고정으로 갑니다. 거기서 75, 76 이렇게 될지 84B나 94T 같은 경우에는 74점을 넘어가고 또 94T 같은 경우는 76, 7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특별공급입니다. 분양세대가 너무 적어서 배정세대가 없습니다. 그중 다자녀 수도권 배정이 하나 있죠. 서울에서 떨어진 사람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 경쟁을 해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95점짜리가 2명이다. 수도권에서는 90명짜리가 좀 청약을 했다. 그러면 서울에서 1명이 당첨이 되고 나머지 빠진 사람이 95명 떨어진 사람이 수도권과 같이 편입이 되면서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90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보겠습니다. 단계가 없는 거 이만큼 잘라내야 되겠죠. 생애 최초도 추첨제가 없는 부분과 2, 3, 4단계에서 배정이 없는 게 많습니다. 굳이 생애 최초를 넣고 예비를 기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구 타입은 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생애 최초 1인 가구 청약자들 때문에 경쟁률이 박살납니다. 그러면 7이나 84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신혼부부는 자녀수 경쟁이잖아요. 소득에 대한 우선 조건, 이분들이 유리하시긴 합니다. 우선 조건이 아니면 거의 기대가 없다. 자녀가 2명이고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보다는 추첨 물량은 없지만 예비자로 선정이 되기 위한 작업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7위와 84 중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저는 꼽겠습니다. 여기가 언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언덕진 부분은 테라스 하우스로 뽑았는데 그게 T로 나와 있습니다. T. 뒤에서 평형을 살펴보시면 테라스 타입들이 좀 보일 거예요.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생겼고 59A 타입. 4베이 판상형을 잘 뽑았습니다. 현관, 팬트리까지 있고 주방 여유로운 공간, 드레스룸도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상급의 평면 구성과 면적이다. 59B 타입. 특이한 거는 테라스가 조만하게 있어요. 물론 공간이 안 되겠지만 몰래 담배 피는 공간, 물론 담배 피면 안 되겠죠. 장독대, 그냥 그 외부 짐들, 골프백이나 여행 가방 등 그런 거를 타프 같은 거 설치해서 보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공간들은 평이하다. 타워형의 특징답게 수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드레스룸도 작고 파우더룸도 되게 작죠. 현관도 한쪽만 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59E 타입 좋습니다. A타입보다는 전체적으로 협소한데 그래도 좋죠.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작게 있습니다. 테라스 타입이에요. 테라스가 이만큼 있죠. 보통 이 너비가 1.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m까지 안 되지만 2m 가까이 된다. 엄청 길고 상당히 그래도 폭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더 좋은 건 현관 들어와서 프라이빗하게 내부 공간에 대한 시야를 차단한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건 드레스룸이 좀 작다. 그리고 테라스 공간 실제 네이버 로드뷰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테라스 공간 확보된 거 확인했고, 테라스 B타입 이렇게 좁게 긴 세모꼴로 보이는 테라스. 나머지 공간은 드레스룸만 더 넓고 비슷하다. 72TC 타입 테라스 연결이 안 됐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테라스 전체를 지저분하게 쓰지 않을 수 있고, 각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해서 테라스를 활용하면 되겠죠. 실제 이쪽 마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테라스가 연결된 형태의 72T D타입입니다. T2 타입 드레스룸 넓게 빠졌죠. 테라스 타입, 저도 테라스 하우스를 한때 살아봐서 경험치가 있지만, 테라스 타입들은 뒷면이 언덕이잖아요. 경사면에 지어졌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방이 조금 좁아요. 대신에 앞에 혓바닥은 길게 내놓을 수 있다. 이게 테라스 타입의 특징이며, 쭉 구경하시고, 이런 것들은 기둥으로 보이죠.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로 보입니다. 84B, 가장 많은 세대를 공급하는 타워형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침실에서는 드레스룸이 조금 좁죠. 별도의 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용도실에는 보조주방까지 확보. 마지막 구사 타입들 테라스 넓게 있고요. 다용도실 아주 크고, 현관에서 순환형 동선으로 짜있고, 다른 타입도 비슷합니다. 이 다용도실을 팬트리 공간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장을 보고 직행 넣고, 장 보고 이렇게 순환형 동선, 테라스도 넓게 있다. 자, 이렇게 해서 DH 대치 에델루이를 살펴봤습니다. 좀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의 비교, 그 다음 얼마나 당첨되기 어려운지, 극심한 경쟁. 이번 분양은 4만 명 정도 청약이 들어올 것 같고, 그 경우에 평균 경쟁률은 1000대 1 정도 나겠죠. 그러면 르엘과 원펜타스보다 숫자로는 더 높은 경쟁률과 컷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